4월 17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엔비디아 관련 악재 이슈로 전일에 선제적으로 하락했던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가 하락하니까 막상 오늘은 또 상승 흐름을 나타냈죠. 어제 엔비디아 관련 악재 이슈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정으로 선반영을 보였던 부분,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 이 악재 이슈에 대해서 한국 기업의 경우는 실질적인 피해는 미미한데, 그렇다면 결국 투자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이 투자 심리적인 영향이 어제 하루로 끝났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이 오늘 한국 증시가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위치에서 놓고 볼 때 지수의 성격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어제 음봉으로 하락했을 때 제가 주식장인과 똑딱이 멤버십 분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자, 내일장, 이게 어제 얘기니까 내일장은 오늘장 얘기입니다. 어제 음봉 하락 이후에 오늘 흐름에서 5일 이평선을 지지로 양봉을 만든다. 이거는 긍정. 5일 이평선 아래에서 하락 출발로 양봉을 만든다. 그런대로 괜찮다는 거예요. 5일 이평선 아래에서 출발로 음봉이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1차 경계 시그널. 근데 오늘 하락 출발하진 않았어요. 플러스에서 출발했죠. 그러나 5일 이평선 아래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 약간 중간 지점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5일 이평선 아래에서 출발했지만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즉, 이 반등의 기조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코스닥 지수는 60일 이평선,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20일 이평선에 대한 도전의 가능성이 계속 살아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 염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수급을 보면은 오늘은 코스닥만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실제 프로그램물의 동향을 보면은 오늘 코스피에서는 프로그램물이 매도로 나왔지만은 코스닥에서는 장 초반부터 해서 계속 매수 쪽으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이나 이런 프로그램물의 어떤 동향,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은 여전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서의 수익률 게임이 더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장에서 매매에 임할 때는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매매하는 게 수익률 게임에서 유리하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지금은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게 좋은가 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대선 정책, 대선 공약주 쪽에 관련된 종목을 계속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이쪽과 관련된 종목 쪽에서 주가가 강세를 나타낸다 라고 보셔야 돼요. 이 현상은 어차피 대선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계속 이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가가 출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 장전에 바로 이 내용이죠. 이재명 대통령 예비 후보 대전과 대구에서 방산 및 웹툰 사업 육성 전략을 논의한다. 이 얘기가 이제 장 시작 전부터 계속 돌았죠. 그러면서 결국 웹툰과 방산주가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이미 장전에 이게 돌아가지고 이제 갭으로 상승 출발한다 라고 하더라도 이 중에서 추가로 더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웹툰에서 놓고 볼 때 미스터블루 같은 종목이죠. 자, 미스터블루 이런 종목을 보면은 오늘 분봉을 놓고 보면요, 분봉을 놓고 보면은 오늘 분봉이 이미 9%대 상승으로 출발했어요. 그죠? 9%대 상승 출발, 갭으로 상승 출발했죠. 그리고 나서 약간 매물수화를 이렇게 거칩니다. 매수기회가 있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나서 상한가로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갭으로 상승했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갭으로 상승했다가 이렇게 해서 추가로 급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미스터 블루처럼 오랜 시간, 오랫동안 조정 구간에 놓여져 있다가 낙폭이 큰 거죠. 뭐 이거 뭐 800원대까지 떨어진 거니까. 그랬다가 이제 막 좀 이렇게 상승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종목들. 이미 주가가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다가 여기에서 뭐 대선 공약 연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게 갭으로 뜨면 매물이 나와서 다시 되눌리기 쉬워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빠져 내려왔던 종목들 있죠. 오랫동안 빠져 내려왔던 종목들.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은 이 대선 공약이나 대선 정책 관련주 쪽에서 상승으로 출발을 해도요. 이렇게 추가로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로 좀 구분하셔가지고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그림으로 일단 설명드릴게요. 화요일 날 양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수요일 날은 음봉으로 조정을 받아요. 이렇게. 자, 음봉으로 조정을 받습니다. 그죠? 음봉으로.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양봉으로 올라가는데 이 흐름이 화요일 날에 이 첫 번째 이 양봉 고점을 넘기는 종목을 보셔야 돼요. 못 넘기는 종목보다는 넘기는 종목을 보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더 강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코미코 같은 종목도 보시면 화요일 날 양봉, 어제 음봉 눌리죠. 그리고 오늘 다시 양봉인데 화요일 날 고점을 넘기죠. 이렇게. 또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을 보셔도요. 화요일 날 양봉이었죠. 그리고 어제 음봉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양봉해서 화요일 날 고점을 돌파해 버리죠. 이런 흐름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로 선별해서 매매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SPG를 볼게요. 자, 로봇 관련주죠. 화요일 날 양봉이에요. 그리고 어제 음봉으로 눌렸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양봉인데 아직 화요일 날 고점을 넘기지 못했어요. 근데 넘기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오늘 넘긴 종목이 더 좋고요. 내일이라도 이렇게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화요일날 고점을 하나의 기준선으로 잡아놓고 이거를 넘기면 괜찮다. 자, 여기에 막히면서 다시 되눌리면 이건 좀 찌글찌글하다. 아무래도 넘기는 종목을 봐야죠. 이렇게 기준선을 잡아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매매 종목 선별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을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21 이평선에 돌파 안착으로 올라서기 전까지는 이 아래에서는 오르고 내리는 게 단순 등락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올라도 별로 의미가 없고 내려도 별로 의미가 없는 자리예요. 내려도 겁먹을 것도 없고 올라온다고 흥분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 등락입니다. 21 이평선 위로 올라서야 그때부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감안해서 보세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21 이평선 위에 올라서야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에도 생기가 돌 거라는 거예요. 이 아래에서 등락 주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최근 들어서는 한국 증시가 그래도 좀 끈기가 있죠. 쉽게 무너지지 않고. 이런 구간에서 그래도 스윙일 게임에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셔갖고 매매들을 좀 해보세요. 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